자, 김혜순의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이라고 하는 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할게요. 당연히 현대시이자 자유시겠고요. 자, 이 시의 성격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은요, 자, 냉소적이다, 비판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판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당연히 알겠고, 냉소라고 하는 게 뭐야? 뭔가 이제 쓴웃음, 쓴웃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그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된 경직된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어떤 비판 의식이 있는 것이죠. 주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주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된 경직된 사회에 대한 비판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자, 이 시의 특징이라고 얘기한다면 우선 음성 상징어가 쓰였어. 뭐 빙그르르 빙그르르 꽝꽝꽝 이런 표현들 통해서 꽝꽝꽝은 음성 상징어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네요. 그쵸? 음성 상징어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고 빙그르르 빙그르르 요런 부분들 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음성 상징어 통해서 뭘 느낄 수 있다? 생동감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행간 걸림 혹은 행간 걸침 그리고 뭐 도치법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적어 주시고요. 본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그러면 계절적 배경이 뭐다? 겨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강물에 붙들린 배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붙들린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썩 좋은 표현 아니죠. 그쵸? 자,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시적 대상에 대해서 시적 대상은 뭐가 될까? 배가 되겠다. 자, 시적 대상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게 지금 딱 하나야, 배야. 그치? 근데 강물에 붙들려 있대. 그러면 이건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 그치? 분위기가 어때? 그래, 부정적이야. 그럼 왜 이렇게 썼는지 한번 볼게. 이 배들을 구경하러 나왔대요. 자, 훈련 받나 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건 결국에 이 배가 어떠한 환경에 있는 거야? 그래. 딱딱하게 얼은 이 물 때문에 어떻게? 어, 얘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 훈련 받나 봐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훈련을 받아서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어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그래, 이건 좀 탐탁지 않은 상황이잖아. 당연히 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분위기가 어때?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딱딱하게 얼어붙어서 붙들려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 배들은 주체적이지 못하는 거지. 그치?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능동적이지 못하고 어때? 수동적으로 지금, 그런 환경에서 있는 것들이 지금 배들의 상황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우리는 강물을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비웃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냉소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 시적 화자에 뭘 알 수 있다? 태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시적 화자의 태도는 어떻다? 대상에 대한 태도는 어떻다?
부정적이다, 냉소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시덕거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하고 약간 의미래 미안. 어떤 표현이 비슷하죠. 그러면 자,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1년 1행 있지. 이 부분에 어떤 변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변주라고 하는 건 변화를 약간 준 것이죠. 자,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이렇게 얘기했는데 빙그르르 빙그르르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자, 이게 뭐다? 아까 얘기했던 음성상징어다. 음성상징어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깡총 깡총이라든지 빙그르르 빙그르르 이런 식으로 어때? 특정 음운들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다? 아, 이런 것들이 운율을 형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음성상징어는 기본적으로 이게 반복되니까 운율을 형성해. 뭐하니까? 반복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자, 지금 강무리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성상징을 사용하면서 얼어붙은 배들을 지금 앞에서도 비웃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뒹굴며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빙그르르 빙그르르라고 하는 음성상징어가 화자의 그런 어떤 배들을 비웃으면서 얼음 위로 둥그는 듯한 그런 행동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화자의 행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뭐가 음성상징어가 또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우리는 보았다 했는데요. 자, 보았다가 여기에 붙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붙었네. 자, 이런 것들 우리 의도적으로 행에서 갈려서 행을 갈아서 다음 행으로 넘어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행간 걸림이라고 한다.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붙박힌 말들 했는데요. 자, 그럼 말들이 붙박혔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말들이 제한되었다. 이 말들이라고 하는 건 지금 부정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야. 즉, 다시 얘기하면, 언어의 사용이 제한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았다. 하고 붙박힌 말들을 이렇게 얘기했으니 이건 무슨 법? 자, 문장의 어떤 위치를 바꿨어요. 문장 구조의 위치를 바꿨다. 도치법. 도치법은 왜 해요? 강조하기 위해서 하죠. 그러면 이 붙박힌 말들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넣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단순히 배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붙박힌 말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뭐라고? 붙박힌 말들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었던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계속 가볼게요. 언강물과 언강물과 이거 지울게. 언강물 좀 다른 색깔로 표시하자. 언강물과 언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가지 못하는 배들이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 자, 이건 약간 상응한다고도 볼 수 있겠네. 상응한다. 대응한다. 그치? 배와 말이. 그치? 자, 숨 죽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빙그르르 하면서 또 올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꽝꽝 얼고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와 말들은 지금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네. 그치? 대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 문장 구조 비슷하죠? 그러면 무슨 법? 대꾸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꽝꽝꽝 여기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한번 써보자. 꽝꽝꽝. 선생님이 아까 음성상징어라고 얘기했는데 꽝이라고 하는 게 의성어는 아닐 테고, 어? 의태어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는 선생님이 아까는 그건 조금 착각해서 얘기했는데 꽝꽝꽝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쨌든 얼음이 굉장히 딱딱하게 얼고 있다. 얼어붙어 있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번씩 꽝꽝꽝 꽝꽝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있는 그런 의문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표현이다? 감각적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강조하고 싶다? 아, 얼어붙은 상황이 있지? 얼어붙은 상황을
강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굉장히 견고한 그런 상황이다. 얼어붙은 그 모습이.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건 시대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의 말들이 어떻게 돼 있다? 경직된 그런 사회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쉽게 누군가를 비판하지 못하고 말들을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사회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뭐 독재 정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는요, 박두진의 향연이라는 시인데요. 자, 몇 가지 이 어떤 성격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징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는 자유시이자 서정시고요. 성격 본다 그러면 자, 자연 친화적이다. 그리고 평화를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어조라고 한다면 여기서 남성형 어조가 좀 드러나는 남성적 어떤 염원의 어조가 아이고 글씨를 이렇게 못 썼니. 자, 염원의 어조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다. 남성적 염원의 어조가 드러난다. 자, 그 다음에 구성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성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가 먼저 경치를 얘기하고 나중에 정서를 얘기하는 후정의 구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구성을 좀 얘기를 해봤고요. 자, 특징 한 세 가지만 여러분들 적어봅시다. 특징 첫 번째, 상징을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의미를 어떻게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자, 두 번째 우리 또 뭐 얘기할 수 있냐면 반복과 영탄을 써서 율동감을 많이 드러낸다. 어떤 힘찬 율동감을 자아낸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동감을 자아낸다. 세 번째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조금씩 이제 살펴볼게요. 아랫돌이 다박솔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랫돌이면 당연히 아랫부분이죠. 그쵸? 자, 다박솔. 그러면 이 아랫돌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산도 약간 이제 뭐랄까 그냥 단순히 산으로 보는 게 아니야. 산을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에서 의인법이 쓰였다라고 하기에는 의인법이 쓰였다고 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게 아랫돌이 이 표현만으로는 의인법이라고 하기엔 조금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산의 어떤 산 발치, 산의 밑부분, 아랫부분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 두시고요. 자, 다박솔 한번 볼게요. 다박솔, 다보록하게 퍼진 어린 소나무 이렇게 여러분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가 다보록하게 퍼진 어린 소나무. 자, 다박솔 깔린 산 넘어서 큰 산 그 너머 산 안 보이어 했는데요. 안 보이면 어떨까? 가슴이 답답하고 암담하겠지? 답답하고 암담하다. 왜? 이 이쁜 소나무, 어린 소나무를 보고 싶은데 안 보이는 거야. 자, 내 마음은 둥둥 구름을 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내 마음은 또 어때? 이게 안 보이니까 막 보고 싶어. 그치? 근데 이게 왜 보고 싶은가? 라고 했을 때는 그래,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 산들이 어때? 이 어떤 화자에게 좀
어떤 뭔가 좀 막힌 데를 뚫어주고, 어? 산의 어떤 역동성, 어떤 생명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뭔가 어떤 기쁜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마음은 둥둥 구름을 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 내 마음은 둥둥 구름을 타다라고 했으면 이건 뭐냐면 아, 광명의 세계를 기다린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광명을 기다림. 이 기다림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름에 둥둥 떠 있는, 타 있는 이런 느낌들이 드는 거야. 자, 계속 가볼게요. 우뚝 솟은 산, 이게 우리 시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묵중이 엎드린 산. 자, 어떤 이 산들이 어때? 골골이. 그러면 고울고울이. 그러면 곳곳에 이런 뜻이 되겠죠. 장송, 아주 큰 소나무가 들어섰고요. 머루, 달의 넝쿨, 달의 넝쿨, 그치? 머루, 달의 넝쿨, 바위, 엉서리에, 엉서리, 언저리에 얽혔고, 샅샅이, 떡갈나무, 억새풀 우거진데, 너구리, 여우, 사슴. 자, 여기 부분 계속 등등등, 능구리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죠? 열거법 쓰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능구리는요, 능구렁이 얘기합니다. 자, 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니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온갖 존재들이 이렇게 엉켜 있어 어지러워. 자, 그러니까 이러한 무수한 짐승들을 지닌 산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어때? 다양성이 존중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공동체적인 공간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자, 산들. 자, 산이 계속 보이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누거 만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누거 만년. 그러니까 지금 매우 오랜 세월을 살아왔어. 어. 근데 침묵이 흠뻑 지리함을 함즉함에 했는데요. 지루 정도로 생각하세요. 지루해요. 자, 그러면 누가 만년이라고 하는 건 오랜 세월이죠. 그쵸? 자, 그러면 지루하대. 근데 침묵이 있대. 너희들이 침묵하고 있대. 침묵 마이너스. 지루함, 지리함 마이너스. 그러면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러한 시어들을 쓴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시대상을 반영한다면 이 누가 만년이라고 하는 건 시대상을 연관지어서 우리가 반영론적으로 바라본다면 반영론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식민지 현실의 어떤 중압감을 이렇게 오랜 세월이라고 하는 만년이라고 하는 시어를 통해서 억눌린 조국의 어떤 이런 답답한 현실, 중압감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다. 반영론적 관점에 따르면. 자, 그 다음에 산이여. 도노스였네요. 도노법. 자,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엎드린 마루에 엎드렸다고 하는 건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겠네. 그치? 좋은 느낌이 아닐 거야. 자, 엎드린 마루에 확확 치밀어 오르는 화염을 내가 기다려도 좋겠는가? 라고 묻고 있어요. 좋으랴? 서리법. 자, 그러면 이 화염은요. 자, 산불 나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다는 즉 답답하고 암담하고 누워있고 엎드려 있는 암울한 현실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냐면 오히려 그 상황을 타개할 만한 무엇이야? 정의의 불꽃이야. 현실을 타개하는 거야. 아, 태계라고 이상하게 썼네. 현실 타개하는 거야. 현실 타개하는 무언가야. 자, 이 화염이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시어라고 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자, 핀내, 잊은 여우. 그리고 일이 등속이라고 했어요. 등속, 등등이란 뜻입니다. 등등이란 뜻이에요. etc. etc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우 등속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네들 세모 치세요. 핀내를 잊은 여우 등속들이 사슴과 토끼와 더불어서 얘네들은 약자라고 써주세요. 자, 얘네들 선생님 부정적으로 세모 쳤는데 여우 1위는요 강자라고 써주세요.
얘네들은 일제를 얘기합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얘기합니다. 사슴, 토끼와 더불어 쌀이순, 칙순을 찾아서 즐거이 뛰는 날, 즐거이 뛰는 날, 화합이라고 써주세요. 그러면 일제도 우리와 함께 결국에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누리면서 즐거이 뛰는 날을 내가 믿고 기다려도 좋으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리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시의 주제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주제는 평화의 날들을 갈망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화합과 평화의 세계에 대한 갈망이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OX 퀴즈는요, 선생님이 뭐 답지를 드리든가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